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1년이라는 보험 기간 중에도 계약 당시와 달리 변동사항이 생길 때가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보험 전문가 착한보험 이규대 브로커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동차 보험이요. 차 보험에는 보통 변동사라는 게 생각해 보면 많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 보험에서 말하는 변동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을 하다시피 네. 자동차 보험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이 네. 이루어집니다. 그 1년 단위 안에 여러 가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이 보험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크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 기간 중에 보험을 해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 기간 중에 운전자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차량도 마찬가지죠.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다루었던 그 커버리지를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든가 아예 없애든가. 네. 또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네. 지역마다 보험료가 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보험 기간 안에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경찰로부터 티켓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인지. 음. 또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네. 이제 페이먼트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또 요즘 한참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우버라고 하는 택시에 네. 대해서 네. 이것도 보험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오늘 주제가 보험 기간 중에 변동 그리고 변경 사항이 오늘의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보험 해지라는 거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험 해지는 보험 가입자가 해약할 수도 있고 보험 회사가 해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네. 경우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산이 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럼 저희가 알아볼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의 경우는 보험사가 해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해지를 당하는가를 네네. 알아보면은 간단해요.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 네. 보통 한두 번은 노티스를 주죠. 아, 두세 번 이상 넘어가면은 보험회사에서 해지 경고를 주고서 해지를 시킵니다. 네. 이때 네네. 그 노티스를 주는데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배달하게 돼 있어요. 아, 네. 메일링을 하는군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제가 이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떻게 환불이 되는가를 알아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험료는 1년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불이라고 환주를 하게 되면은 1년 365일 365달러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A라는 사람이 네. 7월 1일부로 해약을 했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료가 181불이 되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84불이 돼요. 아, 날짜가 계산이 되니까 그렇군요. 예, 보험료는 아. 일 계산이에요. 네. 네, 그래서 1월 계산이라고 했죠. 네네. 그러면 7월 1일 날 해약을 했으면은 해지를 당했으면은 네네. 보험회사에서 나머지 184불을 돌려줍니다. 아, 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가 해지를 시키는 경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보험사가 해지시킬 네네. 때는 아무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네. 정확히 날짜 계산을 해서 앞으로 계약 기간 중에 남은 기간 일수만큼 네네. 네,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네네. 바로 이제 보험회사가 해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비율 환산 프로라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라타요. 네네. 그러니까 비율 환산해서 결국에는 네, 고객한테 네네. 네, 가입자한테 돌려주는 경우 네네. 말씀하시는 위약금 거죠? 없이. 네. 아,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보험사가 해지를 시키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와는 반대로 이제 보험 계약자, 가입자가 원해서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단기요율, 숏 레이트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아까 그 보험사가 해약을 해주기는
보통 프로라타 네네. 위약금 없이 해당하는데 네. 보험 가입자가 해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좀 부과가 되죠. 그걸 갖다가 short rate, 네. 단기 요율이라고 할 때 네네. 위약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왜 보험 가입자가 해약을 할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예를 네네. 들면은 이사를 간다든가 음, 차를 바꾼다든가 네. 아니면은 주변 사람 얘기를 해봤더니 너무 돈이 이렇게 비싸게 많이 내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는 보험 쇼핑을 해서 네. 위약금을 내더라도 옮겨야 그렇죠. 되겠죠. 네네네. 네, 이래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역시 예를 들어준다 하면은 네. 아까 그 6월 30일 네네. 날까지라고 하면 182불은 변함이 없어요. 네. 나머지 184불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보험 선불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네네.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해약을 했을 적에는 184불 주는 게 아니고 약 10%에 아, 이제 네. 적게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페널티를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위약금은. 이제 페널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말로 위약금.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아까 예를 들어주셨지만 1년이라는 계약 기간 중에 이미 다 낸 기간, 지난 기간을 제외한 해약하는 그 시점, 그걸 기준으로 남은 계약 기간을 환산을 해서 그중에 10%는 위약금을 내고 10% 정도입니다. 네. 10% 정도요. 정확히는 아니고 네네. 10% 정도는 이제 위약금을 내고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캔슬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해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자를 추가도 하고요. 보험 기간 중에 그리고 제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추가를 하거나 제거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어떤 경우인지. 근데 제외라는 말은 그 용어 자체도 상당히 좀 생소하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영어권이니까 네. 추가를 하는 것은 에디션이고요. 네. 삭제하는 것은 딜리션이에요. 네. 그다음에 제외하는 것은 익스클루전이에요. 네, 그렇죠. 즉, 영어로. 자녀들이 커서 16세가 넘어서 운전면허를 따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에디션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자녀가 커서 결혼해서 분가를 해가지고 자기 세대를 해서 자기 보험을 들어치기는 자동적으로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나 보험료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같은 집에 살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넣어야 돼요. 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보험에서 알게 되면은 네. 해지를 당할 수도 있고 바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즉 그것도 하나의 제외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네. 또 사고가 많이 난 자녀들이 있어요. 네. 뭐 2번, 3번 아니면 거기다가 티켓까지 2-3번 먹으면은 아, 네. 보험회사에서 하이 리스크 해가지고 안 받아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빼든지 아니면은 보험을 나가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긴 하죠. 네네. 그래서 그 제외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결국은 하이 리스크를 막는 방법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외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뺀다고 생각하는 제거랑은 좀 다른 의미가 되겠네요. 네네. 제외는 네. 거의 있는 거예요. 음, 있는데 만약에 죄를 당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왜냐하면 아. 이미 각서를 썼어요. 네. 사인을. 아. 본인 사인도 하고 네. 가입자 사인도 하고 두 사람이 꼭 사인을 하게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피해가는 거죠. 보험회사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제거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가입을 할 때 제거가 아니라 누락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자연스럽게 신고하면 됩니다. 아, 중간에? 성실 의무로. 아, 네. 예, 보통의 경우는 다 받아줘요. 네. 그냥 그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은 추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차량을 삭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차량도 이제 그 삭제를 할 적에 네.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2대일 때 하나 삭제하는 거하고 네. 한 대일 때 삭제가 틀려요. 아, 2대일 때 하나를 삭제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네네. 보험에서 연락을 하면은 브로커라든지 에이전트가 알았습니다 하고서 삭제하는 거에 끝나요. 그러나 한 대일 때 삭제를 하게 되면은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삭제가 아니고 보험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대상이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보통 자동차 보험하고 집 보험은 같이 연계가 돼서 할인을 네,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대일 때 하나 빠지는 보험 혜택은 계속 받아요.
그러나 한 달 때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집보험은 올라가야 되고 그렇군요. 자동차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간과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조건에 절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두세 달 정도는 보험을 정지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정지, 네, 서스펜션 시키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속이 얘기하는 파킹 보험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얼마 안 비싸요. 그렇군요. 또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네. 네. 그게 바로 이제 보험 브로커하고 상의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변동사항이 생기면 무조건 상의를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차량은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네, 추가하는 경우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좀 있죠. 첫 번째, 빌 오브 세일, 보험 계약, 차량 계약서가 필요해요. 네. 특히 새 차의 경우에.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차를 쓰다 보면은 감가상각이 생겨서 1년, 2년 가면 가치가 네네. 떨어지겠죠. 네, 맞아요. 근데 감가상각을 적용시키는데 이걸 갖다가 웨이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입가로다가 만약에 사고나 저게 보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보험, 이제 차량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리스나 파이낸스의 경우에 따라서는 네. 거기 그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보험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그 양식에 또 이제 맞춰서 저희가 작성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군요. 그거는 딜러나 이 차 회사에서 오는 양식이에요. 네. 거기에 맞춰서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작성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차 회사에서는 믿고서 다음 진행을 하죠. 네. 그거에 따라서 뭐가 이제 됩니까? 보험료 상관없나요? 차량 등록증이 나와야 되겠죠. 네네네. 그렇죠. 그 근데 전에. 차량 등록도 이제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음. 이런 차가 추가될 때 바로 이런 한수 필요하고요. 요것이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계산해 가지고 네.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통보가 되죠. 알겠습니다. 좀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또 복잡한 듯해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아마 이제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챙겨줬을 네네네, 거예요. 근데 네.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뭐 저희는 사실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간과하기가 고객 입장에서 네네. 되게 쉬운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다음에 주소 변경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흔한 일이잖아요. 저희가 그 보험 기간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제 보험이랑.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럼 전 가족이 집도 옮기고 차도 옮기고 하겠죠. 네.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차만 옮겼어요. 무슨 집은 안 옮기고 왜 차만 옮겼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네네.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시골로 갈수록 보험료가 싸죠. 네네. 근데 지역마다 틀리니까. 네네, 시골에서 그 다운타운 지역으로 오는 거는 좀 괜찮은데 다운타운에 있으면서 시골에 가는 경우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안경을 쓰고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다른 오입 카드라는 그 주소 바뀐 것을 제출해 주는 것이 원안이에요. 네. 그래야만이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 네네. 이제 그거는 나쁜 측면에서 보험료를 절약을 하려고 가끔가다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소 변경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결국에 이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네네. 근거로 두는 거군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길이 있는데 길 건너편하고 이쪽하고 보험료 닮아요. 네. 똑같은 길인데 네. 근데 우편 번호에 따라서 음. 보험료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현재 시스템은. 네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여기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죠. 부탁해서. 뭐 아는 친지집을 옮길 수도 네,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네네네. 안 좋은 방법인데 바로 그것이 네.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신고를 안 했을 적에 보험료 알게 되잖아요. 네. 아까 보험 해지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계약 위반이죠. 알겠습니다. 조심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요. 네. 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아까 저희가 뭐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사고 기록이나 아니면 뭐 교통 티켓을 이제 받았을 경우에 그런 운전 기록 히스토리는 저희가 어떻게 따로 뭐 이렇게 좀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콜리전 리포트에 대해 신고를 하고 네. 본인이 보험회사의 클레임 센터에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네네. 뭐 경미한 사고는 뭐 자기들이 해결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신고를 하는 것이 그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이에요. 네. 하여튼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제 교통부에서
그런 자를 한 곳에 모아놓겠죠. 이게 교통부에서 보험회사다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모아놓으면은 각 보험회사 들어와서 자기들 클라이언트 자료를 다 뽑아가는 거예요. 아, 요즘은 네. 컴퓨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보험 번호로 다 매칭시켜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다 공유가 되는군요. 그렇죠. 정보가. 예, 그래서 요즘은 모든 그 자료를 갖다가 브로커들은 거의 다 보고 있어요. 이제 비밀은 그런 쪽은 없다고 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거나 뭐 숨기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적당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각 보험회사는 주기별로다가 매치시켜 가지고 정보를 뽑아다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리뉴얼 때. 아, 그렇군요. 이게 리뉴얼 때 보험에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해서 여쭤봅니다. 엊그저께 내가 티켓을 하나 먹었는데 보험료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 나 걸렸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 다음 리뉴얼 때 그러니까 혹시 누가 압니까? 매치가 안 돼서 또 넘어갈지 이렇게 농담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그 공동 풀에 들어가서 자를 뽑아다가 매치시켜서 네.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네. 굳이 고객 가입자 보험 가입자 측면에서 신고를 안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커버리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뭐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보상 한도라는 걸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커버리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첫째 이제 브로커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우리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라이어빌리티 책임보험 네. 1밀리언인데 2밀리언을 올려달라. 그다음에 로스 오브 유스 같은 경우에 네. 지난번에 이제 사고를 내봤더니 1,500불 커버가 안 되더라. 이거 뭐 2,000불, 3,000불 올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렌트카에 대한 보험료 같은 것도 올려달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액시던 베네핏 우리 많이 했어요, 네. 그죠? 액시던 베네핏을 스탠다드에서 옵션으로다가 바꿔달라.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브로커한테 연락을 해서 네. 하면 바로 그 즉시해서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그 브로커는 본사에다가 즉시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주죠. 물론 그에 대한 보험료 계산은 별도로다가 스테이트먼트를 받습니다. 또 받고요. 네. 아, 이 변동자가 있을 때마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를 받기 전이라도 이미 신고가 되면 시스템상으로는 이미 다 등록이 된 거죠? 네네. 제대로 업데이트가 네네. 된 거죠? 최소한도 네네. 브로커가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브로커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뭔가 제가 수속이 다 진행이 되고 프로시저가 다 됐으면은 뭐 당장에 이제 페이퍼로 제가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본 게 아니어도 그렇죠. 이미 변경된 사항으로 적용이 된다는 네네.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effective date, 그 유효일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네. 브로커가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것이 네. 날짜 역서입니다. 시간은요? 시간도 네네. 그 그것도 적용이 될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날짜만 적어와도 되는데 네네. 만약에 시간도 적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아주 미묘한 사건이 있겠죠. 그렇죠. 오늘 했는데 갑자기 저녁에 네.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하는 네네. 경우에도. 근데 이제 같은 날이라도 사고 난 후에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이제 경찰이 이제 아주 묘미한 사항들은 네네. 보험회사 그 어저스터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너무나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너무나 재미나게 다뤄봤거든요. 그럼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다뤄보게 될까요? 네. 저기 질문을 많이 받는 거. 네. 우버 택시. 맞아요. 네. 그다음에 만스리 페이먼트를 하다가 한 번에 내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 원타임으로 네. 1년치를. 네. 그렇죠? 원 페이먼트 하시다가 만스리를 바꾸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페이먼트하는 방법을 네네. 바꾸는 거군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네. 또 이제 오늘 시간이 됐었으면은 말씀드렸던 집보험. 아, 중요하죠, 사실. 저도 집보험도 경험을 했거든요. 많아요.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경우를 어차피 이제 보험료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러한 상황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네. 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 더 재미난 얘기를 기대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역시 최근에 황당한 사고를 겪으면서 보험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